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전우님들의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그 시절, 나라는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지만 군대 안의 밥상은 여전히 전쟁이 막 끝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꽁보리밥, 동국, 식강, 이 세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시는 전우님들, 지금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 군대 식생활이 도대체 왜 그토록 혹독했는지 그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7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충격적인 1위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위, 식판도 없던 시절 주발 하나에 밥국 반찬이 전부. 전우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 자대에 배치됐을 때 번들번들한 알루미늄 그릇 하나가 전부였던 그 광경을 1970년대 초반까지도 많은 부대에서 플라스틱 식판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이 군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지만 전 부대에 완전히 보급된 것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주발, 즉 커다란 양은 그릇 하나에 밥을 받고 국을 부어 섞어 먹었습니다. 고참들은 주발을 2개씩 챙겨 반찬 그릇과 국 그릇을 따로 썼지만 이제 막 자대에 온 신병들은 눈치껏 주발 하나에 밥국 반찬을 모두 우겨 넣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짬뽕밥이라 불렸다는 이 배식 방식이 바로 오늘날 짬밥이라는 단어의 유래 중 하나입니다. 식판 하나 제대로 없던 그 시절, 밥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계급이었습니다. 6위, 내무반에서 식강으로 먹던 시절 취사장은 남의 이야기. 오늘날 군인들은 취사장, 즉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배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우님들이 복무하셨던 1970년대엔 취사장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모든 인원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부대가 많았습니다. 그 대신 등장한 것이 바로 식강, 정식 명칭으로는 보온통이었습니다. 취사반에서 만들어진 밥과 국은 이 금속 보온통에 담겨 내무반으로 운반됐고 병사들은 내무반 바닥에 앉아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반 도중 식어버린 밥과 국, 걸어오면서 흔들려 섞여버린 내용물들, 거기다 고참이 먼저 퍼가고 나면 신병들에게 돌아오는 건 바닥에 가까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내무반에서 식강으로 먹는 밥, 그 장면 하나가 그 시절 병영 생활의 수준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5위, 공보리밥의 시대 쌀은 30%, 보리는 70%.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식량 사정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쌀은 귀했고 정부는 보리 소비를 장려하는 혼분식 장려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쳤습니다. 군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병사들이 받았던 밥은 쌀 30%에 보리 70%를 섞은 이른바 꽁보리밥이었습니다. 제대로 불리지 않은 보리는 거칠고 딱딱했으며 소화도 잘 되지 않아 훈련을 마친 뒤에도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원도에 배치된 부대는 보리 대신 감자가 식단의 중심을 이뤘습니다. 감자탕, 감자볶음, 감자조림, 감자찌개가 한 달 내내 돌아가며 나왔고 당시 종자가 좋지 않아 먹을 때마다 아린 맛이 강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 시절 강원도에서 복무하셨던 전우님들 중엔 지금도 감자를 보면 학을 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쌀밥 한 공기, 그것이 그 시절 군인들에게는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4위, 그 유명한 동국 건더기도 없는 된장물의 세계. 전우님들, 동국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공식 명칭은 된장국이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동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된장을 물에 풀었을 뿐 건더기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멀건 국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976년에 일식 3찬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군대의 기본 식단은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이 전부인 일식, 1찬 또는 반찬이 하나 추가된 일식 2찬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 해봐야 무김치 한 조각이나 흰 깍두기 한 접시가 대부분이었고 김 몇 장이 나오면 그날은 풍족한 날이었습니다.
국물을 들이켜면 된장 냄새보다 물 냄새가 먼저 나던 그 똥국. 하지만 전우님들, 그 똥국 한 그릇을 허겁지겁 들이켜며 훈련을 버텼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위, 이름만 일식 삼찬 무 하나로 3가지 반찬 만들기. 1976년 드디어 군대 급식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식 삼찬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밥 한 끼에 반찬을 3가지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3가지 반찬의 재료가 전부 무 하나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무로 깍두기를 담고 무로 무생채를 만들고 무를 말려 무말랭이를 내놓는 식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양배추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양배추 김치, 양배추 볶음, 양배추 국이 번갈아 가며 상에 오르니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양배추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셨던 전우님들의 사연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양이었습니다. 정량 배식 시스템 아래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식하는 취사병이 국자로 담아주는 것이 전부였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의 빈속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훈련 중 밭을 지나치다 몰래 배추짚을 뜯어 씹었다는 전우님들의 증언이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2위, 배고픔을 잊기 위한 유일한 출구 PX와 조미료 문화. 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배고픔.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 병사들이 기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PX, 즉 매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1970년 당시 병장 월급은 단돈 900원이었습니다. 1979년에 이르러서야 병장 월급이 3,000원대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과자 한두 봉지, 이른바 똥빵이라 불리던 작은 크림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조미료 문화였습니다. 당시 신병들이 자대에 배치되면 제일 먼저 PX에 달려가 화학 조미료를 사다가 군복 윗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똥국을 받아오면 조미료를 털어 넣어 드시게 하고, 건더기를 건져 콩나물 무침을 만들고, 두부를 건져 간장에 묻혀 내놓는 것이 당시 고참을 섬기는 기본 예절이자 살아남는 지혜였습니다. 월급 900원으로 시작해 3,000원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난한 주머니 속에서도 서로를 챙겼던 그 전후에 지금 생각해도 뭉클하지 않습니까? 1위, 부실 급식의 구조적 원인 군납 비리와 식량 횡령. 전우님들, 사실 당시의 부실한 짬밥은 단순히 나라가 가난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어두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1971년부터 군은 국방부와 농수축협이 맺은 협정을 통해 군납 조달 체계를 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급 단계마다 식량과 부식이 새어나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가장 좋은 식자재는 장교 식당과 간부 식당으로 먼저 빠져나갔고, 병사들의 식판에 오를 때쯤에는 이미 질과 양이 모두 떨어진 것들만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병사의 하루 급양비는 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장병들이 배고픔을 호소해도 윗선에서는 군대에서 배고픈 건 당연하다는 헝그리 정신 논리로 넘어갔습니다. 먹는 것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도 총을 들고 최전방을 지켰던 그 장병들, 그분들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진짜 영웅들이었습니다. 이후 1976년 일식 삼찬, 1985년 우유 급식, 1997년 일식 사찬으로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1970년대 그 혹독한 밥상을 버텨낸 전우님들의 경험은 어떤 훈장보다도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전우님들? 꽁보리밥, 동국, 식강, 주발 하나.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는 단순한 군대 밥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 그 가난함을 함께 나누며 나라를 지켰던 전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무슨 부대에서 어떤 짬밥을 드셨는지 부대명과 복무 연도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전우님들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역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전우의 기록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